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저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언젠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나 제 자녀들이 알려고 할 수도 있고 제 친구분들, 제 동료분들이 알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어릴 때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금 여기는 한의학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부터 해야 되겠네요. 원래 저는 의대생을 지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지망하다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바로 한 명,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바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좀 외로웠습니다. 외롭고 하지만 열심히도 했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가지고 편하게 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집이 부산이었는데 그냥 집에서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꼭 서울에 지원을 좀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간다고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저희는 그 수시 정시가 아니었고 이름 뭐였지? 아무튼 정시 이전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했다가 그냥 참석하지 않았고 경희대의 시험을 꼭 보라고 해서 갔는데 또 안 되려면 또 안 되려나 봐요. 그날 당일날 아침에 안경이 렌즈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렌즈 없이 안경 없이 논술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동의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특히 재수도 하다 보니까 학생 때는 놀았습니다. 술 먹고 미팅하고 그 다음에 제가 풍물패도 했거든요. 풍물패하고 선배들하고 놀고 동기들하고 놀고 연애하고 이게 저의 대학생의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그렇게 살 거냐? 죄송합니다. 유급당하면 바로 군대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이야기를 유급만 안 당하면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학점을 초저공 비행으로 6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저는 조금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좀 약간 소심하면서도 또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는 한방적인 내용도 있었고 양방적인 내용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한방적인 거에 특별하게 감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 때 동의보감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거는 논다고 일치 안 하고 오직 동의보감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거를 저의 동기분 중에 서영병 형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집에 가서 계속 읽고 혼자서도 읽고 계속해서 제 기억에 한 7번 정도 완독을 7번 정도 하고 졸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원문으로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보감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의보감을 그냥 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학생 때는 형상학회라고 하는 형상의학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운 좋게 그 공부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학회의 내용을 더불어서 공부하게 되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 학생 때였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진짜 여담이고요. 학생 때 2002년 월드컵이 제가 본과 3학년 때인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제가 98학번이니까 인상적인 때라서 제가 이 시간은 넣어봤고요. 이제 병원에 들어갑니다. 수련에 들어가가지고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도 받아보고요. 이렇게 잠을 안 잘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겪어보고요. 다양한 일을 겪어봅니다. 특히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동의보감 공부를 열심히 한 입장에서는 한 충격을 좀 받게 됩니다. 하루는 제 담당 그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주치의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담당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잘 안 됐어요. 원인 불명렬 환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문학회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자를 쓰고 하는 그런 학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제가 몇 주째 동의보감을 뒤적이다가 잘 안 됐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아이는 빨리 회복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문학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련이었는데 수련이 때 이제 제 담당 교수님 일은 최소한으로 최대한 그 할 것은 다 하고 이제 소문학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교수님 이름이 황원덕 교수님인데요. 지금은 정년퇴직하셨고 그분의 의술을 하는 걸 보고 형상의학에서 소문 공부하는 학회로 이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는 이제 저는 군의관으로 갑니다. 군의관은 진주 밑에 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천 제3훈련 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의관으로 한방 군의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전역을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훈련 받을 때 허리를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 다치고 회복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근골격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개원도 해야 되고 그때 근골격계도 공부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제 연산동의 바로서 한의원이라고 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이 바로서 한의원은 제 친구 중에 제 친구들 중에 존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재규 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 해운대에서 개업을 해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이제 바로서 한의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는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돕는 아무튼 이때 이제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체험교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험교정 네트워크인데요. 체험교정 운동치료실도 만들고요. 원내에 체험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는 다양하게 체험교정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몇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희 딸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한 4, 5살 되었을라나?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랑 걸어갈 때.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3인데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난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딸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실어증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저도 놀랬죠. 저희 딸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기능신경학, 펑셔널 뉴럴로지, 이분이 이제 캐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죠? 한국에 캐릭 기능신경학 코스를 최초로 열게 되었습니다. 300시간.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전부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고 이제 강사는 한국 분이지만 뭐 거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강의 듣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네요. 뽀얀 시절이 있었네요. 그때 이제 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리닉으로 가지고 왔던 게 어지럼증 클리닉입니다. 이 어지럼증 클리닉으로 상당히 환자도 많이 보고 우연찮게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또 이제 제가 열심히 했던 게 바로 한의학 공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공부를 배웠던 이제 저희 은사님한테 어지럼증 환자를 치료하는 걸 봤는데, 저는 신경학 치료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저희 은사님께서는 그냥 한약만 쓰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가 헛짓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공부를 조금 더 매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부산 개원에 있을 때 지리산을 매주 가게 됩니다. 왜 가느냐, 제 은사님이 지리산에서 한의학 강의를 지리산에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 한 3년 넘었던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거의 매주 가게 됩니다. 가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의학 공부에 조금 더 매진을 하고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래 바쁘게 살았습니다. 개업 한다고 환자도 많이 받고요. 주말마다 지리산 간다고 다녔고, 운전하고 하면서 다녔고요. 술도 많이 먹었고요. 운동은 안 했고요. 그때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심장에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굉장히 좀 고요함을 많이 느끼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가서야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모르십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생활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오게 됩니다. 어떤 큰 뜻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착착착착 진행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산에 있는 집도 팔리고 갑자기 팔리고 서울에 있는 집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착착착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한의원도 갑자기 탁 계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오니까 기존에 제가 동의보감 공부를 하고 소문 공부를 하고 물론 상한론은 학생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상 공부를 좀 먼저 상한론은 늘 하고 있었고요. 사상 공부를 좀 더 하게 됩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까 사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전에는 조금 도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사상 공부를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상한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소문, 상한론, 사상의학을 두루두루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 현재의 저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의보감 공부, 소문 공부, 상한론 공부, 사상의학 공부의 장단점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이제 누구든 무엇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의보감의 장점은 두루두루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거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형상의학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나름대로 방대한 동의보감을 사람의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나름대로 틀을 짜주는 공부였고 그리고 임상을 하는데 비교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제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고 지금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문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기본 원리라든지 생리, 병리에 대해서 눈을 좀 뜨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방이라는 거, 스스로 처방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의학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한, 조금 더 사람 이러한 유형은 조금 더 좀 이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공부를 더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상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상한론 공부는 본초를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각 처방 안에서 약물 하나하나의 자그마한 부분 이런 거를 정밀롭게 알기에는 상한론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순서를 매긴다면 1번 소문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를.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소문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게 결국에는 궁극은 저도 제만의 작방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곡 이규준 선생의 그 의학 사상을 매우 존경합니다.
양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그거를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고 해석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상한론을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의 작은 기록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